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30일, 오늘 일요일이죠. 오전 9시 28분. 자, 이번 동영상은, 띵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띵글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띵글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표가 2개 정도인데 사실은 모든 지표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보조 지표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지표가 2개뿐이라서 현재는 띵글에 2개 정도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그래프예요. 자, 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있고 밑에 거래량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제가 공부한 보조지표로 살짝 바꿔볼게요. 자, 일단 지표 겹치기를 통해서 제가 아는 건 이제 볼린저 밴드니까 볼린저 밴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볼린저 밴드로 바꿨습니다. 보통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분들은 20 기준으로 보시잖아요. 저는 5 기준으로 봅니다. 5.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 기준으로 봅니다. 색깔은 검정색으로 일단 할게요. 자, 이제 검정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위에 있는 건 상단선이고 아래에 있는 건 하단선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거. 그러면 지금 O 상단선과 O 하단선이 있는데 도대체 다음 봉이 되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한 거죠. 도대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를 보잖아요. 아래를 보는데 그럼 이거 다음 번 가면 어디로 오지? 이거예요. 자, 이걸 볼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입니다.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다음 봉을 만들고 이렇게 종가를 카피해요. 그래서 다음 봉에다 종가를 카피하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봉이 되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이 현재잖아요. 현재에서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다음 봉이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은 3165에 있는데 2월 달이 되면 3090까지 떨어지고요. 하단선은 2710에 있는데 다음 달이 되면 2607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봉을 그리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현재 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봉은 하단선의 각도는 이렇게 되고 상단선의 각도는 이렇게 돼. 그리고 위치는 어디까지 내려가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는 김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여기까지 내려가고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현재 봉 2022년 1월 기준으로 상단선의 위치는 3165에 있지만 지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다음 달에는 3090, 그 다음 달에는 3025까지 떨어집니다. 반대로 하단선의 위치는 2100
2710에서 2607, 그 다음엔 2545까지 떨어지죠. 중요한 건 계속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상단선, 하단선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 2663이라는 위치는 볼린저 밴드 5 상단선과 하단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봉에 있는 요 위치값 있죠? 요 위치값. 이걸 지금 보면 안 될까요? 지금 보고 싶어요. 이걸 봉을 만들어 가지고 그려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미래의 앞봉, 그 앞봉에 있는 볼린저 밴드 값을 그냥 현재에서 보여주자. 그럼 지금 봉에서 보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황당하죠? 이걸 보고 다음 봉에 있는 위치, 그 다음 봉에 있는 위치를 현재에 표시를 하자. 이런 거죠.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캡처를 하고요. 자, 캡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예요. now. 그렇죠? 이게 현재인데 다음 봉으로 가면 여기로 가요. 1. 다음 봉으로 가면 여기로 가고 여기도 다음 봉으로 가면 여기로 가고 다음 봉으로 가면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1번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여기다가 2번은 여기다 표시하고 1 다시 2 다시 그죠? 3번은 여기다 표시하고 요건 3 다시고 4번은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4 다시. 그러면 현재 봉이에요. 1번 현재, 그 다음 봉, 그 다음 봉. 그죠? 밑에도 현재 봉 하단선에 그 다음 봉인 3 다시. 그다음에 그 다음 봉인 4 다시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음 봉의 위치가 다음 봉에 있는 보조지표의 위치가 현재에 표시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띵글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어도 되고요. 볼린저 밴드여도 되고 다른 보조지표도 됩니다. 일목도 되는 거죠. 다 돼요. 개념인 거예요. 띵글에서 사용하는 거는 보조지표의 다음 봉, 그 다음 봉에 있는 위치값을 현재에 표시하도록 구현한다. 이게 띵글의 개념인 거예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게 볼린저 밴드이다 보니 볼린저 밴드만 이렇게 적용을 해 놓은 거죠. 사실은 모든 보조지표를 적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셨으니까 실제로 만들어진 띵글과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만들어진 띵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똑같이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에 있고 그 다음 봉의 위치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쵸? 그 다음 봉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는 여기 있고 그 다음 봉은 여기 있고 그 다음 봉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이거 일단 지우고 비교해서 보세요. 자,
3165의 상단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봉은 3090 정도에 있어요. 3090 정도에 있죠. 지금 지표 자체가 3090에 가 있잖아요. 이 위치는 이 봉의 요 5 상단선의 다음 값의 위치가 여기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현재에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치가 요 위치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봉 하나, 둘, 두 개 앞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3027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프 값 보면 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5 상단선의 위치는 얼마냐? 정확하게 3025예요. 그러면 여기도 3025면 돼요. 3025.96. 여기도 3025.960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봉에서 다음 봉, 그 다음 봉의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의 위치를 알아요. 그러면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각도가 딱딱 나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구분하셔서 볼 수 있어요. 밑에도 2710 정도에 있잖아요. 그 밑에는 2615 부근에 있고, 정확한 값을 볼까요? 4 하단 2607이에요. 2607에 있고, 여기는 얼마냐? 하단선의 위치가 2607.638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봉을 그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음 봉을 현재에 보여주니까. 이게 띵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선이 매우 복잡해 보여요. 왜냐하면 기준선이 되는 현재선이 있고, 현재선에다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선이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음 봉, 그 다음 봉.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땐 황당한 거죠. 왜 이렇게 선이 많아? 그런데 그 선은 실제로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를 다음 봉과 그 다음 봉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선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현재의 선과 다음 봉을 보여주는 선과 그 다음 봉을 보여주는 선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보여주는 선을 굵은 실선, 다음 봉을 보여주는 걸 실선, 그 다음에 그 다음 봉을 보여주는 걸 점선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선이 세 세트씩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만들어 봤더니 별로 잘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맞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뭔가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뭘 껴놨냐면 볼린저 밴드를 하나 더 끼워 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자, 이 선은 뭐냐면 똑같은 볼린저 밴드예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하나를 더 만든 거죠. 이걸 왜 만들었냐?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로 추적되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 여러분들이 쓰시는 볼린저 밴드로 추적되지 않는 흐름을 잡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뭘로 만들었느냐? 이평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지고 있는, 봉이 가지고 있는 볼린저 밴드가 있다면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볼린저 밴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볼린저 밴드를 한 세트를 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볼린저 밴드랑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랑 구분을 해야 되니까 색깔을 파란색과 빨강색으로 구분을 한 거죠. 똑같이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되니까 현재 봉의 볼린저 밴드는 빨강색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실선, 점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띵글 차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5 기준선이에요. 5 기준선으로 만들었을 때 상단선과 하단선이 존재한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5 상단선과 하단선이 존재하고 이동평균선으로 만든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존재하겠죠. 이게 기본 세트고요. 이 선들의 한 단계의 미래값, 두 단계의 미래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표시하기 위해서 선의 색깔 굵기를 변화를 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띵글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다음 뽕과 그 다음 뽕처럼 앞봉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앞에 봉을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분석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받아들일 때 힘들어요. 다음 봉을 본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해왔던 기술적 분석 영역에서는 거의 터부시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다음으로 투자심리도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투자심리도. 이게 투자심리도예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자, 그래프가 있어요. 도대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이렇게 보면요, 어려워요. 이 그래프가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왜 내려가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이거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거 사람들 잘 몰라요. 이 그래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자, 투자 심리도를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매트릭스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매트릭스인데요. 종가니까 종가의 매트릭스를 일단 가져올게요. 종가의 매트릭스를 가져와서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프트 함수를 빼야 돼요. 시프트 함수를 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라인 설정에 가서 이걸 막대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비교 0 기준선으로 상승하면 검정색이고, 상승하면 검정색이고 하락하면 요 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저장하고 수식 검증하고 그럼 끝났어요. 그럼 여기에 제가 매트릭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그 다음에 매트릭스 이걸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현재 봉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은 상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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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락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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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했고 하락했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매트릭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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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그죠? 종가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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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하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투자심도 자체는 10개가 한 세트예요. 10개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부터예요. 자, 다음 봉이 되면 이 봉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값이 빠져나가게 돼요. 투자 심리도에서 요 값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다음 봉이 돌아요. 한번 보세요. 다음 봉을 하나 그리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다음 봉을 그리면 요 값이 들어오고 아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니까 이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새로운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값이 뭔지를 이게 보이시잖아요. 요 값. 요 값이 빠져나가는 값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귀찮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잘 보시면요. 현재 봉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현재 봉인데 다음 봉이 되면 빠져나가는 값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요거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이 봉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를 현재 봉에다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봉이 빠져나가는구나. 빠져나가는 값을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굳이 과거에 10번째 이전 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 위에 빠져나간 값을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트릭스라는 거는 매트릭스를 10개를 우측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내 머리 위에, 내 봉 위에 빠져나가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이 바로 돼요. 앞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은 빠져나가는 값이 상승했던 값이기 때문에 투자심리도는 절대 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4월까지는 투자심리도가 절대 오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른 점이에요. 이 부분이 기존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투자심리도는 앞으로 10개 봉 앞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10개 봉. 아까 볼린저 밴드는 앞으로 2개 앞까지 볼 수 있어요. 2개 앞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투자심리도는 10개 앞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10개 앞. 그래서 투자심리도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앞으로 투자심리도의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띵글은 앞봉, 그 앞봉 또는 10개 앞봉까지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과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툴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봉을 이해할 수 있게
구현해 놓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를 분석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데 편리하죠. 과거를 분석해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미래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실제 화면을 가져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시면 머리 위에 빠져나가는 값이 쫙 표시되어 있죠. 일반적인 투자 심리도는 종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다양한 지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가, 저가, 거래량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앞봉, 그 앞봉 이런 식으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자, 더 많이 보기 위해서 현재 단계에서 볼린저 밴드는 2개 앞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다시 2개 앞까지 봉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총 5개의 봉까지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 심리도는 10개 앞,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기존의 보조지표가 2개 앞까지 보여주는데 그 상황에서 예측이라는 걸 통해서 2개 앞까지 더 보여주니까 총 4개구나. 4개 앞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나 투자 심리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이 툴을 써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지표가 볼린저 밴드랑 투자 심리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보시면 기존의 그래프를 보는 수준에서 본인이 직접 해석할 수 있는 레벨까지도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게 왜 오르지, 왜 내리지, 언제까지 오르지, 언제까지 내리지라는 걸 머릿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머릿속에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처음 봤을 때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점은 왜 저런 점들이 있지? 왜 그래프가 저렇게 많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툴 자체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미래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을 한 거예요. 기존에는 미래를 분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래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띵글은 미래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래를 맞히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맞힐 수가 없어요. 지표는 돈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다양성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뭐 1% 올랐을 때, 2% 올랐을 때, 보합일 때, 1% 떨어졌을 때, 2% 떨어졌을 때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멘붕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저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또 밑으로 저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시나리오만 가지고 계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띵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 툴을 쓰실 수 있으세요. 이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툴은 그냥 복잡한 툴일 뿐이고 어려운 도구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볼린저 밴드이건 투자심리도이건 이 툴은 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찍거나 아니면 뭐 패턴을 찾거나 그런 식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계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보조지표가 가지고 있는 개념, 그 다음에 구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기존에 그냥 외워서 쓰시면 되는 그런 도구였다면 이 도구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실 땐 진입 장벽이 있는 거예요. 외워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정리해 놓은 책이 킹덤 오브 차트입니다. 보시면 개념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 심리도의 기본적인 개념과 속성, 그 다음에 계산 방법,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도대체 뭔지 알고 이 툴을 보시면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셨던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툴을 한 사람이 쓰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 명이 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략과 시나리오를 서로 비교해 볼 수만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미래를 분석해 본다. 분석해 본다예요. 미래를 맞힌다가 아니라 미래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는 행위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 그게 취지인 거죠. 자, 띵글이라는 앱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